이른 새벽 해안가에 도착한 거북이들은 상륙할 준비를 합니다. 해변엔 먼저 도착한 선발대가 쭉 늘어섰습니다. 이 중에는 태평양 먼 바다에서 4,000km를 달려온 거북이도 있죠. 일행들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 거북이는 길이 70cm, 무게 50kg 정도의 올리브 리들리 거북이입니다. 많은 수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들만의 고유의 질서가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파도가 닿지 않는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왜 거북이는 이른 새벽에 떼지어 왔을까요? 거북이는 천적을 피해 밤이나 새벽에 알을 낳습니다. 마을 경계선까지 올라온 선두그룹은 서둘러 모래땅을 팝니다. 뒷지느러미로 3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는데 먼 길 오느라 체력은 고갈되어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죠. 힘에 부치다 보니 땅을 파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산란 기간에 5만여 마리의 올리브 리들리 거북이가 이곳에 알을 낳습니다. 이 거북이들이 어떤 신호에 의해 이곳으로 떼지어 오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죠. 날이 밝자 독수리들이 사방에 나타납니다. 이 독수리들은 해안에 골칫거리자 무법자들이죠. 거북이들의 땅 파기는 체력이 거의 소진될 때쯤 끝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을 파면서 다른 거북이가 먼저 낳은 알까지 파헤쳐졌습니다. 이때를 기다리던 독수리가 달려듭니다. 밖으로 드러난 알은 모두 독수리의 차지가 되죠. 이 무렵 수많은 둥지가 허무하게 훼손됩니다.
드디어 산란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미의 진통 속에 탁구공만한 알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많게는 80여 개까지 낳기도 하죠. 이 알들은 모래 속 온도에 따라 암수가 결정됩니다. 섭씨 27도 미만이면 수컷, 31도 이상에서 부화하면 모두 암컷이 되죠. 그런데 그 중간인 29도에서 부화하면 암수 비율은 거의 같아집니다. 알을 다 낳자 어미는 재빨리 모래로 덮습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어미는 알 낳은 흔적을 감추기 위해 체중을 실어 꾹꾹 눌러 다집니다.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다로 돌아가는 길, 곳곳이 장애물입니다. 돌아가기보단 쉽게 넘어가는 걸 선택한 이 어미.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배가 나무에 턱 걸려서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잘 가는데 혼자서 허우적허우적. 5분 넘게 씨름하다 간신히 성공합니다. 조금 돌아가면 될 일을 괜한 힘만 뺐네요. 바다로 가는 방향은 내리막길, 발걸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상어한테 물려 뒤쪽 지느러미를 잃은 어미도 산란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어미도 있습니다. 기나긴 여정에 지친 이 어미는 알 낳을 구덩이도 파지 못한 채 바닥에 그대로 나았습니다. 산란의 여정은 외롭고 고단한 길입니다. 독수리가 우글대는 이곳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이 어미는 독수리의 공격을 받아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독수리는 상처난 눈을 집요하게 쪼아댑니다. 그런데 왜 어미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버틸까요?
알을 낳는 중입니다. 거북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아챈 독수리들은 이번엔 알을 꺼내 먹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미는 서둘러 모래로 알을 덮기 시작합니다. 알이 모래에 덮이자 독수리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공격. 어미는 고통을 참으며 모래를 꾹꾹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독수리가 알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누릅니다. 어미는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바다로 돌아갈 시간. 하지만 앞도 안 보이는 데다 어미는 너무 지쳤습니다. 무작정 파도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본능은 끊임없이 삶을 향하고 있죠. 한쪽 눈을 잃은 어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어미는 산란의 여정에서 낫지 않을 상처를 입은 채 돌아갑니다. 바다로 가는 길도 난관의 연속입니다. 지친 어미들은 큰 파도에 힘없이 뒤집히며 멀리 휩쓸려 갑니다. 거북이는 몸이 뒤집히면 바로 서질 못하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수많은 어미가 오르내렸던 해변에는 진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 어미도 있죠. 독수리의 공격으로 피투성이가 된 이 어미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합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치고 알을 낳으며 기력이 소진된 어미는 결국 독수리의 먹이로 허무하게 생을 마칩니다. 다음 날 주민들이 거북이의 산란 장소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거북이의 알을 파냅니다. 산란기 때 일정 기간 마을 주민들에 한해 알을 채취하도록 허가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거북이 알은 내일이면 사람들의 별미로 팔려나가겠죠. 굵은 소낙비에 해변은 인적이 끊겨 고요한 정적이 흐릅니다. 거세게 내린 폭우에 해변은 통째로 쓸려가고 그 속에 묻혀있던 거북이 알들도 모두 바다로 사라집니다. 사람보다 시력이 5배 이상 더 좋다는 독수리는 해안을 돌며 먹이를 찾습니다. 해변은 폭우와 파도에 쓸려온 알들이 터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독수리 떼의 일부는 무너진 절벽에서 거북이 알로 배를 채웁니다. 해변은 이미 독수리들의 점령지가 되었고 경쟁하듯 알을 먹어치웁니다. 마을의 개도 거북이 둥지를 파헤치는 데 앞장섭니다. 후각이 발달한 개는 갓부화한 새끼 거북을 용케 찾아내 먹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후 변화는 거북이 생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거북이 알을 관찰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화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 알들은 형체가 변하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새끼로 자라면서 성장이 멈춰진 것도 있습니다. 거북이 알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Yeah, this one is dead and all those ones are dead too. Probably because of the high temperatures, low humidity, and we had really high tides. And if the eggs are under the water during a long period of time, they die because they cannot breathe. 생명을 잃은 알들은 독수리의 먹이로 뿌려집니다. 달라진 기후 변화는 거북이 산란장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강해진 파도는 연일 해변으로 몰아칩니다. 높아진 파도는 거북이 둥지를 덮치고 민가 근처까지 빈번하게 넘칩니다. 한낮의 모래 해변의 온도는 섭씨 40도를 훌쩍 넘기기도 하죠. 거북이 알이 성장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해변의 주인이 바뀝니다. 새끼 거북을 끌고 가는 것은 집게. 한쪽에서는 이미 집게들의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집게는 새끼 거북이의 제일 약한 배를 노려 내장만 빼먹고 버립니다. 밤에 부화한 많은 새끼 거북이가 집게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어린 새끼가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꼬물꼬물 움직이는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둥지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50여일) 만에 부화한 새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던 새끼들은 파도 소리와 바다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갈 곳을 확인한 새끼는 망설임 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몸속에 새겨진 본능대로 파도에 몸을 맡기고 나갑니다.
둥지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막내도 바다로 향합니다. 같이 태어났지만 이제부터는 각자 홀로 서기를 해야 되죠. 새끼가 어른으로 자랄 확률은 1000마리 중 단 1마리에 불과합니다. 무사히 자란다면 15년 후 어미가 되어 이 해변을 찾아오겠죠.